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다 이야기입니다. 역시 추다르크 강단 있죠.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 진짜 깜도 안 되는 걸로 압수수색까지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위축되기는커녕 한 발짝 더 나간다 이런 건데 참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5배까지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라는 건데, 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81%가 찬성을 합니다. 압도적인 찬성 지지율이죠. 이 가짜뉴스가 주는 폐해는 사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정보가 왜곡이 되고 이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가짜뉴스에 다 현혹이 돼서 이 사회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엄벌이 필요하다. 이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단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뭐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도 추진되고 있는 나라도 굉장히 많고요. 자, 법무부가 이거를 추진을 한다라는 건데, 자, 언론들의 이 다루는 온도가 재밌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좀 짚어드리죠.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법 개정 시에는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28일부터 40일간 이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에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인데요. 이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이제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등에 적용되는 증권 관련 집단에만 딱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걸 모든 분야로 확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언론도 해당이 된다는 뜻이죠. 또 개별 법률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것도 이제 상법에 포함돼서 적용 범위를 일반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어요. 뭐 가습기 살균기,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뭐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있죠. 자, 기업이 영업행위 가정에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떨고 있는 게 일반 기업들이 아니라 언론사들입니다. 언론사들이 악의적으로 알면서도 가짜뉴스를 뿌렸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거기다가 이 집단소송제까지도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증권에만 국한돼 있었던 걸 영역을 일반적으로 모든 영역으로 다 넓힌다는 건데 참으로 반가운 일이죠. 자, 이 얘기는 또 뭐가 되냐? 개인 유튜버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 이 두 명의 법무부 장관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금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쓴 기자들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형사, 민사 소송 걸고 있거든요. 언론 행태가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놈들의 특징은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거든요. 물렁물렁하게 하면 물어뜯는 놈들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생각해 보십시오.
기자들이라는 놈들이 주어진 질문지만 던지고 딸랑딸랑 거리고 그랬던 기자들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고 기자들을 존중해주면 이렇게 물어뜯습니다. 참 한심한 집단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OECD 언론 신뢰도 꼴찌, 몇 년째 꼴찌인지도 모르겠어요. 언론의 자유도는 높아지고 언론의 신뢰도는 떨어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디지털 나치 우려한다. 누가 우려를 하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명백하다. 가짜뉴스를 잡겠다는데 표현의 자유? 네.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법조계가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죠?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법조계가 우려를 표시했다? 그 법조계는 누구일까요? 중앙일보가 만나는 뭐 소수의 비슷한 부류의 검사 뭐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비슷한 부류의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법조계가 전체적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남한테 시키는 거예요. 중앙일보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할 말을 법조계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체이탈 화법이라고도 하죠. 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요. 언론사가 망하는 수준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자칭 보수라고 하는 극우 세력들 미국 엄청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성조기를 들고 시위에 나옵니까? 그런 미국은요. 가짜뉴스 잘못 나르면요.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거기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 배상이 엄청 크거든요. 그냥 망합니다. 악의적으로 잘못된 가짜뉴스를 올리다가는 그냥 회사 문 닫아야지 돼요. 한 5배 정도까지 배상하게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한다라는 건데 좀 약하죠. 5배.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으니 하나씩 해봅시다. 5배 만들고 10배 만들고 20배 만들고 100배 만들고 이렇게 가야겠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없었던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이제 늘려나간다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리고 집단소송제 이걸 어느 한 분야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추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안이 될 겁니다. 추미애 장관 대통령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물론 박근혜 아니죠. 사실상 대통령은 최순실이었으니까 최순실. 있지만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여성 대통령 추미애라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이 국민의 짐이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막 발끈합니다. 이제 대답도 안 합니까? 했던 질문을 또 하니까 안 하지. 계속 했던 거 또 묻고 무슨 대답을 해? 대답 다 했는데 왜 또 물어보냐고. 아무튼 간단히 있어. 국민의 짐 의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상대가 안 되죠. 체급이 다릅니다. 추미애 장관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다 해내시고 우리 다음번에는 대선에서 봅시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